뭐 여기 제 지금 탭스 수업 듣는 학생분들이 지금 오셨다라고 들었었는데, 예, 좀 원래는 수능도 좀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가는 탭스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박토비 선생님도 오셨지만 저도 짤막하게 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탭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탭스라는 단어에서 S자만 살짝 앞으로 옮겨보시면은 스텝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럼 스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계란 뜻이죠. 아실 거예요, 어머님 다. 그러면 탭스는 토플이랑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1, 2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탭스를 하면 입시와 결부가 됩니까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근데 탭스는 범용성이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범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난이도 시험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토플과 탭스를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얘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점수에 맞진 않죠. 예, 스피킹하고 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입시에서 아직까지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2016년도 돼야 이제 니트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 면으로 봤을 때 탭스라는 것은 우선 수능과 굉장히 유사를 해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시켜보면 어떤 걸 시켜봤냐면, 수능 문제를 고스란히 다 내놓고요, 문제만 영어로 바꿔주고 What is the following? passage 이렇게 써놓고 보기만 1, 2, 3, 4, 5를 A, B, C, D로만 바꿔서 영어로 다 바꿔요. 그럼 탭스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 놓고서 걔네들한테 총 수능 문제가 50문제면 50문제에서 17문제가 LC 문제일 때 33문제 갖고 결론적으로 50분을 얘네들은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탭스는 굉장히 양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40문제를 40분에 끊어야 돼요. 왜냐면 45분을 주긴 주는데 마킹 시간 5분을 빼고 40분이죠. 그러면 탭스를 했던 애들은 나머지 33문제를 갖다 몇 분에 푸냐면 30분에 풀어내요. 남아서 검사를 하는 수준이 돼버리죠. 그럼 중3 애들인데도 지금 850, 890 많은 친구들은 수능, 예를 들어서 작년도 문제 워낙 쉬웠으니까 재작년 문제 딱 갖다 주면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쭉쭉 보다가 한 35분 되는 정도 되면 그냥 끝났다고 덮고 자요. 그러니까 범용성 시험인데 수능보다 훨씬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입시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게 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대학교 용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기본기를 단어로 깔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지금 고1, 2 어머님들만 오셨으니까 고1, 2 학생들이 대학생들과 틀리게 탭스든 토익이든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휘력이요. 오히려 대학교 1학년 애들 술 먹는다고 MT 간다고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왜 대학교 1학년들이 탭스를 잘 보냐, 토익을 잘 보냐, 언어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럼 배경 지식이 우선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배경 지식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는 탭스 몇몇 학부모님들은 클레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뭐냐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다량으로 풀면 그게 성적이 올라간 줄 알거든요. 근데 탭스는 절대 안 해요. 스텝 말 그대로 단계인데 기본기가 없이 문제만 다 드립다 풀려버리면 그냥 시간 낭비밖에 안 해요. 그럼 뭐냐? 하루에 3시간짜리 수업을 해도 10문제 정도 강의하면 진짜 끝나요. 일일이 주어 이거잖아, 동사 이거잖아, 구문 분석 싹 해주고 배경 지식 싹 알려주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어가는 놈들하고 그냥 100문제 던져주고 풀어, 이것과는 정말 차이가 커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얘를 배경 지식이 없는 놈은 그냥 뚱뚱한 피터? 엄청난 피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배경 지식이 있는 놈들은 얘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영어식 표현이다라는 걸 딱 나와요. 그러면 애들은 사회 시간에 표트르 대제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러시아 군주 정치를 했었던 황제 중에 하나.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지금까지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배경 지식을 쏟아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뚱뚱한 피터? 동화인가? 이러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집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탭스에서 말씀드리는 600, 700애들.
얘네들은 일일이 구문 분석까지도 해줘야 되고 단어 암기, 단어 어휘 암기 시켜야 되고 듣기 느리게 해서 다량 듣기 해야 되고 문법 전제적 문법. 그러니까 세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 20강짜리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애들이 600, 700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800, 900애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강의 방식이 바뀌셨어요. 이거를 이미 다 띄고 들어온 얘네들한테는 당연히 스킬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문제풀이 다량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많이 풀고 스킬 강의를 해줘야 얘네들은 전체 탭스에서 400, 100, 100, 400이 돼서 총 1000점 그 중에서 IRT 반응시켜서 990점 만점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것과 이것이 깨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00, 700 미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머하고 보캐블러리 잘해봤자 만점 받아야 200점이에요. 근데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 만점이 400, 400이면 얘네만 만점 받아도 80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애들이 얘네들이고 문제는 얘네들이 여기서만 깨졌을까요? 천만에요. 보캐블러리를 모르거든요. 독해를 하려면 보캐블러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얘네도 깨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보캐블러리 하면서 리딩, 그래머가 병행이 되고 리스닝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수업이 바로 얘네 수업.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경 지식하고 그래머, 상위 개념 애들이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법을 가르쳐줬는데 텍스트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등교육 과정 중에서 얘기해야 될 문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익셉션, 예외를 얘기해 주는 게 탭스거든요. 그럼 기본기는 기본으로 깔고 예외를 가르쳐라라는 게 탭스인데 당연히 갭이 생기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완전 반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외 상황 같은 거 세심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8, 900 애들은요. 얘네들 대부분 애들이 350 두 개씩 맞아요. 그럼 700 나오죠. 우선 리딩하고 리스닝에서 700은 먹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 놓고서 그래머에서 한 70, 보캐블러리에서 70,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딱 지금 점수가 84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고2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시기 당연히 고3이 되면 탭스는 스탑이거든요. 수능 특강 6권, 외국어 영역만 6권입니다. 그럼 수리 영역 해야죠. 언어 영역 해야죠. 사탐, 가탐 다 해야죠.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인인증 점수를 준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1, 2때 해야 되는데 고2 때 770만 맞겠느냐 그 이상 가겠느냐는 결론적으로 770에서 800이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더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고2 후반기까지 770이 안 나왔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연대가 770점이 되면 생기부에다 적을 수가 있어요. 점수를 적을 수 없고 급수로만 1급이다. 그럼 가산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급수로 적을 수 있지 점수를 적으면 이제 사교육 규정을 했다. 얘 사교육 많이 받았다. 입학사정과제에서 오히려 감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만 적게 되는 게 탭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70에서 800 정도 나오면 오히려 고3 여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은요 수능 보면 다 98, 97 나오는 애들이에요. 못해도 심심하면 100점 나오고. 그러면 왜 시험 준비를 하느냐? 어려운 시험으로 수능화해서 공부를 해요, 얘네들은. 어쨌든 수능에 탭스에서도 빈칸 문제 나오죠. 그래머 선택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더 연습을 하죠. 다만 수능 특강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해가면서 문제풀이 해가면서 하는 애들이고 고1 때에서 고2 때가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 애들 지금 안양외고, 과천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외고 폄하 바른 건 아니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구술 면접, 듣기 시험, 리딩 시험, 국어, 수학 다 봤어요. 외고에서. 그러니까 명동외고, 안양외고 애들이 의대를 진학을 하죠. 외고인데도 의대를 진학을 해요. 왜? 국영수사가 다 빵빵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영어 중학교 내신만으로 외고를 뽑아버리니까 영어만 잘하면 장땡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신을 잘하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영어는 중학교 때 아실 거예요. 아발론이든 여기 있는 거 보내면 그냥 교과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면 95점 이상 못 나오는 게 바보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후드를 잡아대면 그런 애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원서를 보면
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과애들은요, 굳이 비교하자면 3년 전, 4년 전에 명덕 안양 애들 특강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1학년 애들 800을 깔고 들어와요. 토플 100점, 110점 깔고 들어와요. 지금 애들 명덕외고 들어가잖아요. 500, 600애들이. 그 갭이 300점이나 200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애들이 영어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외고를 가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인문계?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뭐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인문계를 요즘 더 가죠. 내신 따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고1일 때는 오히려 어려운 영어. 그걸 하라고 저는 강추를 해요. 그게 탭스가 됐든. 중학교 때 토플을 했으면 토플 점수를 80점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토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깝잖아요. 80점이라는 거. 그럼 이 점수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걸 타지 말고 이 점수가 나와 있다. 그럼 거기까지 해서 110만 갖고 있으면 고대 충분히 지원하는데요. 여기 뭐 특기자전이요? 고대 같은 경우 115점 정도 나오면 거의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15에서 118 정도가 되고, 연대 같은 경우 탭스로 얘기하면 연대는 약간 탭스 위주예요. 고대는 토플 위주예요. 서울대는 당연히 지들이 만들었으니까 탭스 위주예요.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 당연히 스카이에서 얘만 지금 토플이고 얘네 둘은 지금 탭스 위주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 900점, 작년에 900점 친구가 국제학부로 붙었어요. 900점하고 토익 탭스 900, 탭스 800이면요 토익 950 이상 나와요. 왜? 토익의 하위 개념 시험이니까. 그러면 탭스 900, 토익 930, 950 갖고 있었거든요. 네, 연세대 국제학부 붙어서 지금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좀 더 어렵게 해서 토플 110을 받던가, 안 그러면 탭스에서 지금 500, 아마 500에서 600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 얘네들 어렵게 해서 우선 고2 올라가기 전에 770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왜? 2년 유효기간이니까 1학년 말에 딱 770 찍어버리면 그거 생기부에 딱 적어버리고, 어차피 2년이니까 수시가 1차 수시, 2차 수시 계산해도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계산해서 치고 빠져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가 고1. 고1, 그것도 겨울방학 이후에. 그러니까 고2 올라가지 않은 1학년 말이니까 한 1월? 1월 정도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2월은 내신 기간이 끼니까 12월 1월 준비해서 2월 달에 빡 치고 성적 딱 따놓고, 뭐 난 연대가 목표니까 연대 점수 맞았으니까 스탑 하든, 안 그러면 좀 더 어렵게 가든. 그런 걸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무조건 탭스가 좀 태더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것처럼 정말 바보 같은 건 없어요. 옵션 시험들, 제가 말씀드린 저것들은 필수 시험이 아니거든요. 옵션이거든요. 지들이 하고자 해서 해야지, 그냥 엄마 손 질질 끌려갖고 엄마 탭스가 좋대, 엄마가 알아보니까 탭스가 좋다는데 끌어 집어넣으면 한 달? 2달 만원이 나가요. 왜? 단어 배우는 게 힘드니까. 그럼 자기가 우선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다더라, 너희가 이런 거 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걔가 깨어야 되는데, 여학생들보다 확실히 남학생들이 쳐져요. 그런 동기부여의 속도가. 여학생들 한 중3, 고1만 되면 딱 깨는데, 남학생들은 한 고1 중반, 하반? 그 정도 돼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조금 느린 친구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탭스에서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뭐 잠깐 하고 나가려고 했던 거니까 탭스를 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LC가 하나에 몇 점인지 아세요? 혹시 탭스 공부하는 학생의 어머님들이라면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건데, 탭스의 LC의 한 파트당 점수 혹시 몇 점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LC 점수가 한 문제에 몇 점이냐? 그래머가 한 문제에 몇 점이냐? 리딩 한 문제에 몇 점이냐? 물어보면 그냥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공부한 놈인데 하나는 13점짜리고 하나는 2점짜리면 어떤 걸 더 가져? 당연히 13점짜리. LC는 하나에 6.6점이에요. 그러다가 파트 1, 2, 3, 6.6점밖에 안 됩니다. 파트 4 딱 내려가면 6.7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얘네 버려야죠. 얘는 신문 기사를 갖다가 한 10줄짜리를 그냥 네이티브 발음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애들 못 들어요. CNN 방송급 듣지 못하면. 근데 얘네들은 What are you doing? 그래놓고서 A, I'm fine, B, well, thank you,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간략한데 점수 배점자는 0.1점밖에 안 나는데 왜 이거부터 하는 얘기죠?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잡아먹어야죠. 그래머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왜? 파트 1, 2, 3, 4가 다 2.25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요? 얘도 2.5점에서 3.2점 정도 나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리딩이요? 얘가 이렇게 미친 거예요. 파트 1이 9.75점이에요. 파트 2가 10.25점이에요. 파트 3가 12.75점이에요. 파트 3 3문제 틀려버리면 50점이면 와장창이에요. 왜 50점이라고 그러냐? 선생님 3개 더해봤자 39점? 40점밖에 안 되는데 IRT 반응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제인데 맞추면 오히려 돼. 그래서 더 가산점을 줘요. 12.75점인데 어려운 문제니까 얘를 맞췄다? 13점을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틀려버리면 여기서 이걸 맞춰버리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9.75점을 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니까 한 9.5점? 이런 식으로 감산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레벨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얘네 잡아먹어야죠. 그럼 순서도, 독해 순서도 리딩 딱 시작을 하면 1부터 풀어야지. 이런 놈과 파트 3 세 문제 잡고 그 다음에 쉬운 거 1이 쉬우니까 1 잡고 2 잡고 같은 영역 내에서는 어느 페이지를 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제 땡큐인 시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탭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관이 들어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땡큐예요. 왜? 보캐블러리 파트 살짝 펴갖고 봐도 되죠. 근데 대부분 몰라요. 탭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알바들 한 7만원 주고 2시간 반 감독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받아보기에는. 그리고 뭐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LC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얘는 결론 점수를 내야 되는 시험이죠. 그러면 LC도 합법적인 컨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실전반 애들한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LC가 타 영역에 비해서 좀 딸린다. 그런데 우연하게 내 앞자리 옆자리 앉은 애가 대학교생인데 공부를 막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어휘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 같더라. 그럼 이건 합법적 컨닝이에요. 절대 걸리지도 않고. 예, 컴퓨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답안지 마킹할 때 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것도 가르쳐요. 왜 점수만 내면 되니까.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해서 How are you doing? 이랬는데 I'm fine. 그런데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초점을 딱 이쪽으로 잡는 거죠. 잘한 쪽으로. 삑! 땡큐 했는데 찌익 소리가 나요. 그럼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못 듣겠으면 A 파트를 딱 들었는데 A 파트 못 들었어요. 답은 찍어야 되는데 A, B, C, D 25% 찍는 놈하고 주변 상황 시츄에이션을 이용한 놈하고는 점수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 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용해야 돼요, 탭스는. 왜? 난이도가, 어머님들 그런 거 알아두세요. 내가 지금 올해 이 반 애들, 800, 900반 애들한테 2월 초시험, 2월 말시험 다 보라고 했어요. 왜? 2, 3, 4 중에 하나가 꼭 쉬워요. 꼭. 근데 올해는 2월달 2번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2, 3, 4, 7, 8, 9 무조건 다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1년 17화 다 봐야 되겠다. 이 마인드 갖고 있는 놈하고 선생님이 연도별로 분석한 거 이때 쉬었어. 평균 딱 내보니까 2월달이 쉬었어. 4월달 쉬었으니까 작년도 어려웠으니까 이번 쉬울 거야. 이렇게 때려서 해준 놈하고 2월달 봤더니 이번에 다 많이들 올라왔죠. 900반들만 뭐 많이 올라간 애들만 100점도 올라간 놈도 있고 800대 초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쉬운 걸 잡아서 어렵든 쉽든 점수만 900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탭스를 애들이 봤을 때 성적이 떨어졌다고 절대 혼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탭스는 성적을 내줬다가 다시 뽑아먹었다. 이게 밀고 당기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높았을 땐 애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못했느니 학원이 잘못 가르쳤느니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 그랬느니 그럼 애만 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C는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그래머나 보캐블러리는 그냥 무식한 게 최고예요.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무식한 게 짱이에요. 그냥 다다다다다 하루에 100개 외워서 퍼센테이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0개를 외워서 사람의 기억력은 다음날 되면 20% 까먹고요. 그 다음날 지나가면
30% 까먹고요. 한 일주일 지나고 50% 까먹고요. 까먹어요. 그럼 100개 회에서 20% 까먹은 놈하고 1000개 회에서 20% 까먹은 놈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다만 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뷰는 계속 해줘야 되죠. 그래만 한 바퀴 돌고 나서 아까 바운더리 그려서 먼저 공부하고 세심하게 공부할 때 계속 한 책만 보는 거예요. 한 책만. 계속 돌아가면서 제일 무식한 방법들인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이 GBA 파트. 그러다 보니까 별로 소용성이 없으니까 100점씩들밖에 안 주죠. 리딩 같은 경우는 애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리딩은 책만이 읽는 놈이 이겨요. 무조건. 그게 고2. 고2는 지금 문과다 이과다 개념이 나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책에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뭐 물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책만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해리포터 시리즈 다 사갖고 보고 있어요. 그건 독서가 아니에요. 물론 픽션 소설들 읽는 것도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한 걸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딱딱한 경제, 사회,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 뭐 나의 문화 유산 탐사 뭐가? 뭐 탐험기인가요? 탐사기인가요? 네, 이런 책들 좀 이렇게 탐사기인가요? 네, 제가 답사기인가요? 언어 영역이 굉장히 저렴한 부사이기 때문에 네,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거 뭔 내용이지? 또 보면 또 이해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읽고 멍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독해를 하는 연습이에요. 만화책을 보면서 그 다음 장에는 이 새끼 둘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겠다라는 걸 유추하면서 왜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는 유추를 안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추하는 습관을 들이면 학생들이 캡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퍼런스 문제예요. 파트 2에서 나오는 거 What is the inference of the passage라는 문제인데 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학이 발달되었다, DNA 연구가 발달되었다 이거 갖고 2020년에 사람이 날아다닌다라고 유추하는 놈들은 바본 거죠. 왜? 지문에 대한 객관적 유추를 해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유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해야 되는 것이 탭스예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빈칸 문제거든요. 빈칸 문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을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긴 내용이 뭔지 생각해가면서 읽으라는 그럼 그게 굉장히 커요. 아, 여기서 뭐 나오겠지? 얘들 문제 제가 드릴게요. 공룡들이 몇몇 학자들은 공룡들이 운석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 나올 것 같으십니까? 다른 학자들 주장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 공룡들이 운석에 의해서 멸망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좀 지나면 다른 학자들은 똥을 못 써서 변비가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걸 유추해가면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독해 능력이 떨어져도 맞출 수가 있어요. 탭스는. 장동건 고소영 결혼 그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됩니다. 셰라톤 오커일에서 2월 20일 날 결혼해갖고 지금 뭐 애가 몇 명이고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딩 애들과 대딩 애들의 차이는 뭐냐? 대학교 애들은 필요 없는 사족 구문을 빨리빨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내용에서 이건 필요 없는 부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습관이 잘못 들었죠. 이러고 읽어요. 그러면 신문을 다 읽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포츠 조선을. 자기가 빼먹을 것만 빼고 빨리 끄면 되잖아요. 인터넷 서핑 1번부터 다 보는 놈들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클릭해서 보는 놈들과 속도 차이가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리딩은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해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500, 600 친구들 7, 800 맞는 거 한 달 만에도 맞추고요. 좀 느린 애들은 6개월 만에도 맞춰요. 100점, 200점 점수가. 거기다가 운까지 가미되면 그 달의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 그러면 땡큐죠. 일명 땡큐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다가 찍은 거 맞았다? 더 땡큐죠. 그래갖고서 내 실력은 800밖에 안 됐는데 찍은 거 다 맞았어. 난이도 쉬웠어. 950 나왔어. 끝났죠. 950 나오면 저는 중학교 3학년이 950 나오면 자퇴하라고 그래요. 그다음 같이 따라야죠. 그 점수면 1학년 때 검정 봐서 검정 봐갖고 탭스는 950인데 토익이 980, 70 안 나온다 보장 없거든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고 한국 검정 하나 따고 그래서 특히 잘 못 가. 2학년 때서부터 다닌 애들 많아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 중에 하나가 탭스인데 이 탭스를 잘 활용한다라는 놈이 있고 수시로 하나는 정시 대비로 좀 레벨 높게 강의를 듣고 싶다.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탭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서 수능에 접목해보겠다. 여부에 관한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2012학년도 13, 14, 15까지는 탭스가 대세가 될 거예요. 토플 한동안 또 추천하겠죠. 그 다음 2016때 다시 토플이 뜰 확률이 커요. 스피킹 라이팅이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탭스랑 토플이랑 조인이 되겠죠. 그래서 IBT 방식을 한다라고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어머님들이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았으면 전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는 수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텍스 시험이 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2년이 네, 2년. 그리고 저기 그 탭스 영역에서요.